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의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페이스북을 봤더니 유럽으로 여행을 갔더라고요. 이야, 부럽다. 좋겠다. 유럽 여행 갈 정도로 되게 그 친구가 하는 사업이 잘 됐나 보다. 형편이 되게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하던 사업이 되게 망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어려워서 고생하다가 사업 다 정리하고 무직 상태로 돌아가면서 가족들에게 그동안 너무 못한 게 많아서 미안한 게 많아서 남은 돈을 가지고 가족들과 여행을 간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 보고 야, 유럽 여행 갈 정도로 되게 형편이 좋아졌나 보다라고 제가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게 겉으로 본 것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잘못 판단하고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멀리 내다보고 좀 길게 살아갈 각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한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평생 가져간다라고 하면 함부로 투기하거나 함부로 연끌해가지고 남들에게 떠넘긴다 이런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저축하고 축적하고 가족 위주로 살아가고 뭐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이든 아니면 국내여행이든 다니고 뭐 검소하게 살면서 가족들한테 쓰고 이렇게 살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는 건 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지내고 좀 아끼고 좀 검소하게 지내고 여행도 안 바라고 착실하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겪으면 그게 평생 그렇게 지속될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힘든 시기도 또 지나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좋고 잘 나가는 것도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얻는 것들, 내가 가지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간절하면 그걸 꼭 안 가지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상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며 사는 게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좀 너무 닥달하지 않고 궁지로 몰지 않고 좀 유연하게 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좀 느려도 괜찮고 내가 가려 하는 방향이 맞기만 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 속에 감사할 것들을 좀 잘 찾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좀 잘 궁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 함부로 연끌하면요, 그냥 일본 만화 짱구 아빠 되는 거 순식간이죠. 그리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요, 극빈층, 그냥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의사든 변호사든 고소득 중상층들이 셋째 다 제7째 무리하게 다주택자가 돼서 지금 되게 어렵답니다. 대출금리 1% 5반대 내던 거 지금 5% 6% 내려 하니 이자가 100만원 내던 게 300만원 350만원 되니까 죽으려 한답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들이 두 채는 기본이고 다채도 사고 7채도 사고 엄청나게 많은 욕심을 불렸답니다. 그랬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난리가 나고 있는 거다라는 건 보면 맞겠습니다. 2015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2017년 가격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다들 연끌족들이 이자 못 낸다고 난린데 건설사들은 지금 건설사들대로 지금 부도나고 있고요. 계속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참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 함부로 믿지 말고 좀 조심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사람을 못 믿냐? 사람을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 가짜이고 사기꾼들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말고요.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잘 벌 때는
조용히 지내야 된답니다. 입 다물고 지내야 되죠. 누가 부도가 났다더라, 누가 망했다더라, 누가 파산했다, 연체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가지고 아비규환 지역이 펼쳐질 때 돈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극소수는 조용히 그들이 뱉어놓은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주워 담죠.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그들이 부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는 거죠.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벤츠를 타든 아우디를 타든 포르쉐를 타든 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부자,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도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함부로 빚지면 안 된다. 빚 잘못 지면 못 갚고 연체되면 월급 차압당하고 수용불량자 되고 회사에서도 잘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인생이 도망자가 되는 거고 야반도주하는 주민등록 말소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빚 압박에 상한 독촉 받으면 그냥 인생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죠. 근데 그렇게 빚쟁이가 되고 채권자 전화 오고 회사 찾아오고 그러면 견디기 어렵죠. 참 충격적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경험성 자산은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을 때 그때의 삶이 더 힘든 거죠. 연봉을 1억 2억 받아도 넉넉하지 못한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두채 셋째 가졌기 때문이죠. 투자가 아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면서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 다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실제로는 진실이 아닌 거짓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가족들과 의논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밤잠 설쳐가며 천천히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사고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하락 속도가 엄청날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이들은 헐값에 자신이 산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인생에 빚은 없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그나마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